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9월 20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동 영무원 살인사건, 아주 끔찍한 스토킹 범죄였죠.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느닷없이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비교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행보가 너무나 상반된다라는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은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발빠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밤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 저녁 이 사건 현장을 홀로 찾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피해 현장을 찾은 것이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다음 날인 16일에는 법무부 차원에서의 대책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치겠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신당역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아주 발빠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면 여러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대변인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어떤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아주 고의적으로 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아주 발빠른 행보, 그리고 이재명의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긴 침묵, 이게 굉장히 대비되고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재명의 침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하나를 주목하고 있죠. 바로 과거 자신의 조카 살인을 변호했던 그 사건이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재명의 조카 김모 씨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죠.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 집을 찾아가서 그 딸이 보는 앞에서 모친을 37번이나 찔러서 죽였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이걸 해명하는데 아주 잔인한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지금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건까지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자, 이재명 대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긴 침묵에 대해서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에 이 대표가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건 현장 방문이나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는 일정도 없고 강력한 입법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 때의 이 대표라면 누구보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다. 지금은 왜 그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생 그 자체다. 여성이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 사건을 여성 혐오로 몰아가는 이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또다시 뭔가 남성 혐오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민주당과 이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계속 침묵 중인데 민주당이 그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신당역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상훈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중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간접적인 그 언급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살인사건이 재조명될 것을 우려한 탓인지 몰라도 신당역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의 첫 발언치고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 시의원은 당연히 문책 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대표는 그 이전에 자신의 2차 가해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그 조카 살인 피해자 가족을 말하는 거겠죠. 피해자 가족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로 일관하며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대표가 동종 유사한 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의 죄에 엄중 문책을 지시하는 행위는 매우 기만적인 위선이다.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이미 신망과 존경을 잃어버린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피해자 가족과 국민 앞에 진솔한 사죄를 하시기를 권해드린다라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정말 전과 사범에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체 몇 개입니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한두 개가 아니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온갖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을 정말 민주당 당대표로 앉혀놓은 이 야당이 정말 그 상태가 참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도 지금 이렇게 대표가 나서서 공식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상태가 엉망이라는 걸 지금 반증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신당역 영무원,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대처해서 대책까지 내놓는 한동훈 장관과 비교할 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긴 침묵, 이것 또한 뭔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 비교 대상이 되고 또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